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거래,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에 얽힌 이야기. 슈워드의 바보짓으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이 생겨난 것은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헨리 슈워드는 노예제도를 없애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슈워드는 국무장관 1861년부터 1869년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재임 중이던 1867년 제정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2세의 명을 받은 주미공사 에두아르트 데 스테클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슈워드 장관, 본국의 황제로부터 알래스카를 기국에 양도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장관께서는 인수할 의향이 있어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에게 즉시 보고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빅딜의 정권을 슈워드 장관에게 위임합니다. 급히 협상팀을 꾸려서 러시아로 달려간 슈워드 장관은 1867년 3월 29일 저녁부터 러시아 측 담당자인 스테클 공사와 밤샘 협상을 벌여 이튿날 아침에 계약서를 완성시키고 내친 김에 양국의 대표가 서명까지 마침으로써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계약의 세부 내용은 러시아 국영무역회사가 미국 정부에 지고 있던 채무 700만 달러를 탕감하는 대신 러시아 정부 소유의 알래스카를 미국 정부에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실상 떼일 수도 있었던 미수금을 퉁 치면서 큰 대륙을 통째로 넘겨받기가 미안했던지 미국은 위로금 명목으로 20만 달러를 러시아에 더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셈법대로 치면 평당 0.18원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딜을 성공시킨 슈워드의 공은 국내의 정치가들에 의해 크게 폐쇄당합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얼음덩어리 애물단지를 떠안았다. 러시아의 농간에 넘어갔다느니 하면서 급기야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탄핵 직전까지 몰아붙였으며 결국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존슨 대통령은 정치 생명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슈워드 장관 역시 장관직을 사임해야 하는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내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신상에 닥칠 위험도 감수한 채 슈워드 장관은 알래스카는 훗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과 애국심으로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애국자였던 슈워드 장관은 그 일로 인해 목이 날아간 반면 훗날 러시아가 두고두고 땅을 치게 만든 알래스카 양도의 주인공이었던 스테클 공사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2세의 신임을 받아 승승장구하는 아이러니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일입니다. 그 알래스카는 면적이 151만 9천 평방킬로미터로서 남한 면적의 15배가 훌쩍 넘는 거대한 땅입니다. 알래스카는 철광석, 금, 전 세계 부존량의 10%에 달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임산 자원인 목재와 빼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 자원에다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돈으로 셈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의 가치는 정작 눈에 보이는 자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알래스카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전략적으로도 미국을 지구상에서 최강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활용점정이라 할 것입니다. 72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80억 원쯤 되는데 현재 시가로 환산해도 2조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랍니다.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한 슈워드 장관의 거시적 안목과 희생정신이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을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해죽수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이어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듬뿍 지니고 있는 천연 자원입니다. 우리는 불과 16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 남한 면적의 약 10배나 되는 큰 땅을 지니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다시 개성이지요. 또 서울 1396년 서울로, 그것도 모자라서 세종시 2012년으로 자꾸 남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토의 면적과 국력은 비례해서 쪼그라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손의 주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진다고 한들 잃어버린 옛 영토를 무력으로 되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지 자명해집니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유망 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와 기업이 합심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선점하는 길입니다. 해죽순이 당장 큰 돈이 되지는 않을 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깊이 들여다본다면 해죽순의 가치는 알라스카를 능가하는 보물이 될 수도 있음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석유나 철광석 같은 산업용 자원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용이나 생명공학의 원료가 되는 폴리페놀 같은 희귀 물질이 크게 각광을 받는 시대가 곧 눈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2023년경에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 1년간 국가 예산이 2017년도 기준 400조 원입니다. 이렇게 의료비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다가는 나라가 향후 몇십 년이나 버틸까 싶습니다. 우리가 해죽순 같은 바이오 자원을 선점하여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의 음료나 식품으로만 상용케 해도 건강보험 재정 등 의료비 지출을 50%는 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면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의협심이 솟구칩니다. 의료비의 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지금보다 200%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슈워드 장관이 알래스카를 인수하려고 뛰어다닐 때 미국인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황금손이 해죽순을 개발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쳤지. 맞습니다. 미쳤습니다. 불광불급이라 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심은 이미 굳었습니다. 해죽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갈 것입니다. 해죽순의 성분과 탁월한 효능을 잘 알고 있기에 더는 물러설 수도 물러날 명분도 없기 까닭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미닭이 계란을 품었다가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계란을 품었던 에디슨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미친 에디슨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를 매입함으로써 나라에 손해를 끼쳤다고 슈워드를 모욕하고 그의 명예며 직위까지 박탈했지만 미국은 슈워드 같은 미친 사람이 있었기에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험하고 멉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슈워드 폴리가 아니라 골든 핸즈 폴리, 즉 황금손의 바보짓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루겠습니다. 황금손은 해죽순이 밝힐 찬란한 미래를 아는 까닭입니다. 이 일은 황금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무모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중근 의사께서 서거하신 지 10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달이 없는 2월 금음날 남국의 새벽 하늘에는 별들의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새벽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황금소는 어둠이 그치기 전에 또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해죽순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이른 새벽에 미얀마 오지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황금손 배대열 올립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